왔다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낚시 한 끼 루파입니다. 오늘도 한 끼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멀리 갈 여건이 되지 않아서 손이 근질근질 했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전갱이와 고등어가 잡힌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에 나와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낚시 한 끼 함께 하시죠. 불 켜고 해야겠네. 전갱이와 고등어는 어차피 주로 야간에 나오기 때문에 서둘러서 갈 필요가 없어요. 저녁 먹고 느긋하게 가도 충분합니다. 자, 이곳에서 전갱이와 고등어를 잡기 위한 아베 개새 가장 높은 확률의 낚시는 찌낚시였습니다. 그냥 가방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꺼낸 찌인데 지금 보니 쯔 땡땡 꺼네요. 일본과 이렇게 되고 나니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찌 하나 쓰는 것도 괜히 신경이 쓰이네요. 뭐 그래도 있는 걸 안 쓸 순 없잖아요. 항시 고기를 대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안 해도 될 생각을 다 하게 되네요. 아베 개새 때문에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채비를 끝냈습니다. 오늘은 아박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옆에서 왔다 이러니 시작도 전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달이 차오르니 저도 얼른 시작해야겠습니다. 우와, 지렁이 엄청 많네. 저의 작은 아박을 채우고도 남을 양의 지렁이입니다. 자, 지렁이도 먹음직스럽게 끼우고 오늘의 첫 번째 캐스팅 쏘세요. 이곳은 해안도로이고 이제 막 밀물이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꽤 멀리 던져야 합니다. 가까이 던지면 작은 녀석들만 물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해가 완전히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완전히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지니 잘 안 보이네요. 좀 답답하긴 한데 너무 작아. 이게 밤낚시 매력이다 생각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수가 올라왔습니다. 난 전갱이가 좋은데 고등어. 전갱이는 방생 사이즈가 이게 잘 없기 따면- 때문입니다. 전갱이다. 아씨. 운 좋은 줄 알아라 이 녀석아. 왔다야. 이번에는 꽤 힘을 쓰는 녀석이 물었습니다. 재밌네. 아이고. 가까운 곳에서 이런 녀석이 물어주니 신이 납니다. 으쌰. 고등어 이거 씨알이 괜찮네. 예? 낚시점 사모님이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자 하십니다. 안에 넣어가 찍으실래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야지. 그래야 인정을 할 수 있지. 사진을 좀 찍어보신 것 같네요. 됐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냥 찍긴 했는데 태어나서 고등어 잡고 사진 찍혀보긴 처음이네요. 아이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낚시 한 끼의 자랑, 생동감 있는 입질 영상과 함께 밤낚시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어두운 밤 떠있는 전자찌는 늘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까불거리는 녀석을 수제 낚시 수건으로 움켜쥡니다. 전갱이 낚시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전갱이 입질이 예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끼를 시원하게 물고 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갱이 낚시라는 장르가 따로 있는 거겠죠.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고 확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꽤나 신중하게 챔질을 해야 합니다. 미끼를 건들다 보면 꼭 한 번은 크게 입질을 하거든요. 그때 챔질을 합니다. 반면 고등어의 입질은 이렇습니다. 왔다야. 요 힘 좀 쓴다. 제대로 물면 그냥 옆으로 쭉 달립니다. 아따야, 요 힘 좀 쓴다. 그래서 입질만 봐도 전갱인지 고등어인지 대충 감이 옵니다. 왔다야.
또 어떤 녀석은 입질을 상당히 격렬하게 합니다. 바로 이 녀석처럼 말이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다시 좌로. 요것도 힘 좀 쓴다. 요렇게 움직이면 100% 고등어입니다. 어이구 어떡하노. 아 찌가. 끌려오는 중에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아따 힘 많이 쓴다요. 이런 녀석은 CR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등어 입질은 한순간 휘몰아쳤다가 다시 소강 상태를 보입니다. 반면에 전갱 입질은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잘다. 야근 입질을 보이는 전갱이와는 달리 고등어는 때론 날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어이쿠. 야 이거 힘 좀 쓴다. 왔다요. 왔다요. 어이구야. 한 50 되는 것 같다. 몇 마리 잡고 자유 시간을 가져봅니다. 좀 쉬었으니 또 잡아봅시다. 동네에서 낚시를 할 때는 다른 사람 찌가 내 찌 옆으로 날아와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동네 낚시니까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유동으로 낚시를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채비가 바닥을 찍게 됩니다. 뭔가 바닥에서 입질을 하는데요. 약한 입질 중에 타이밍을 봐서 챔질을 합니다. 뭔가 물어주었네요. 와 이거 그거다. 저도 처음 잡아보는 병어가 물었습니다. 평일 저녁에 작은 어촌 마을은 조용합니다. 개구리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먹을 만큼 잡았으니 이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도마가 없어서 바카스 박스를 활용했습니다. 회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늘과 내장, 아가미를 제거했습니다. 좀 귀찮아도 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 편하지요. 자, 오늘은 전갱이와 고등어로 한 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내장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제 대가리를 자르고 포를 뜹니다. 이렇게 포를 뜰 때는 특히 칼이 잘 들어야 잘 됩니다. 어설픈 실력이지만 열심히 떠봅니다. 칼을 바꾸니 좀 더 잘 되네요. 포를 다 떴으면 이제는 소금에 절입니다. 이제 제가 할 요리를 아시겠죠? 소금을 적당하게 뿌려줍니다. 좀 과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됩니다. 저는 한 30분 정도 넣었습니다. 소금에 넣어두면 배추 김장 할 때처럼 삼투압 때문에 물이 빠지게 됩니다. 30분만 넣었더니 충분히 빠지진 않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소금을 씻어냅니다. 참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고급 요리가 되는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식초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식초와 물을 3대1로 했더니 시큼한 맛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오늘은 1대1로 했습니다. 이렇게 또 잠시 숙성을 합니다. 이것도 오래 하지 않고 배합초와 밥을 준비하는 동안에만 숙성을 했습니다. 식초, 소금, 설탕의 비율은 3대1대1로 합니다. 이 비율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녹으면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주면 됩니다. 밥은 그냥 밥솥에 있는 걸로 합니다. 밥이 너무 질어요. 하지만 제가 먹을 거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식을 때까지 둡니다. 자, 이제 고기를 꺼내 볼까요? 짧은 시간 동안 살이 꽤 익었습니다. 식초는 닦아줍니다.
이제 갈비뼈를 제거합니다. 식초에 절여진 고기는 살이 잘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칼질을 해야 합니다. 이제 잔가시를 제거합니다. 직접 할 때는 몰랐는데 와, 영상으로 보니 참 손이 많이 가네요. 고기가 작으면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전 그냥 다 발라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껍질만 벗기면 끝이 나거든요. 이때도 살이 안 부서지게 조심해야 합니다. 껍질을 다 벗기면 이제 초밥에 맞게 잘라야겠죠. 짜투리는 그냥 잘라냅니다. 오늘은 검정색 접시? 아닙니다. 오늘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밥도 준비됐고 와사비도 준비 완료. 정말 어설프지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낚시에서부터 고기 손질까지 그리고 이 초밥 한 점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미천한 실력이고 혼자 먹는 음식이지만 최대한 맛있게 담아봅니다. 초밥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제 먹어볼까요? 그 전에 좀 더 맛있게 불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먹을 때와는 또 다른 풍미가 느껴집니다. 편집하면서도 침이 흐르네요. 자, 이제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윤기와 때깔을 보십시오. 실력이 미천해서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만족감은 어느 일식집 못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낚시 한 끼 초밥집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랬어 이마. 어서 오십시오. 아베 개새 먹어보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감탄사만 나올 뿐입니다. 맛있는 안주에 술이 빠질 수는 없죠. 시원한 맥주 한 잔 하시죠. 더운 날 맥주만한 음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셨으니 또 먹어봅시다. 가까운 곳에서 내가 직접 잡은 물고기로 만든 초밥.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면 그 만족감은 정말 큽니다. 일상의 스트레스까지 풀릴 정도입니다. 자, 오늘의 낚시 한 끼는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불러.